책과 사람이 만나는 곳 팟캐스트 도서관 북팟입니다. 여러분은 책을 어디서 구매하세요? 하루하루 바쁜 탓에 온라인 구매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요즘은 이렇게 책을 구매하는 형태가 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마존 킨들이나 교보 이북처럼 아예 전자책으로 출판되는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 책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아주 넓어졌는데요. 어플을 열기만 해도 책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서점에 가기를 즐겨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설 때 그때 맡아지는 바른 종이 냄새가 좋고, 손끝에 힘을 주어 페이지를 넘길 때 그 감촉, 또 다음 페이지의 첫 문장을 상상하는 그 짧은 순간이 좋더라고요. 책을 고르고 표지를 만져보는 것에서부터 독서가 시작되는 거라고 의미를 부여한다면, 디지털 시대에도 서점의 낭만과 위안이 여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식과 문화가 숨쉬는 공간 서점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첫 장을 넘겨볼까요? 안녕하세요. 팟캐스트로 만나는 도서관 북팟, 저는 북팟지기 김영석입니다. 맑은 소리에 난 눈을 떴었지. 북팟 새로운 소식에 마음 열었어. 도봉구립 도서관. 오늘 순서는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의 대학생 서포터즈 도레미 친구들이 준비한 코너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도레미 서포터즈 세 분이 나와 계시는데요. 먼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북팟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봉문화정보도서관에 소속된 대학생 서포터즈 단체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청취자분들께 도레미 서포터즈가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레미 서포터즈는 도봉구립도서관을 알리고 구민에게 책 읽기를 권하는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레미는 도서관에 오는 아름다운 사람들이란 뜻으로 2016년에 창단하여 올해 3기를 맞아 현재 20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2018년 이제 3기 20명의 사람들 가운데 세 분이 오늘 이렇게 여기 참여해 주신 거네요. 저는 처음에 도레미라고 해서 도레미파 솔라시도 요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왜 도레미인데 레를 아이로 했냐? 이거 실수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도서관에 오는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뜻이었네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현재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책을 소개하는 북트레일러 영상을 만들거나 책을 추천하는 카드 뉴스를 제작하고 있어요. 도서관을 알리는 영상과 이미지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9월에는 도서관이 주최하는 도봉구 책축제에 참여하여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이렇게 북팟에도 참여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도서관 안에서 어떤 그 안에서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나 또 지역과 관련된 일들을 맡아가시면서 참여를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생분들이 이렇게 공공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양한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몰랐고요. 저 그러면 오늘 우리 북팟을 위해 준비한 이야기는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우리 동네 독립서점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지역과 취향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의 동네 책방인 독립서점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그냥 책을 판매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새로운 독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도봉구 인근의 독립서점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저희 세 명이 한 곳씩 가까운 곳에 직접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아, 발로 뛰고 그걸 가지고 인터뷰를 해오신 거네요. 네. 아니, 저도 독립서점에 자주 들르는 편인데 요즘은 독립서점에서 차도 팔고 또 간단한 맥주와 그 디저트도 파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독립서점이 정확히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단지 규모가 좀 작은 동네 책방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독립서점이 갖고 있는 어떤 개성이나 특징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독립서점은 거대 자본이나 큰 유통에 의지하지 않고 서점 주인의 취향대로 꾸며진 작은 서점을 의미하는데요. 저희가 소개해드릴 독립서점은 대중서적을 판매하는 일반적인 서점의 모습과는 다르게 대형 서점에서 보기 힘든 독립출판 서적들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 글쓰기 수업이나 독서 모임, 저자 강연 등을 가지면서 책을 판매만 하는 곳이 아닌 책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복합 문화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우리 북파 청취자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자주 독립서점에 들르는 이유가 책을 단순히 구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 가면은 다양한 개성 있는 책들도 만나볼 수 있지만 또 그 안에 여러 재주를 갖고 있는 독립출판사 운영하고 계시고 또 독립서점도 운영하고 계시는 주인장분들이 작품이 또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굿즈를 만들어서 파시는 분도 있고 일러스트를 직접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독립서점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곳들을 다녀오셨는지 한 분 한 분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연 학생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는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독립서점 지구불식착에 다녀왔습니다. 이 지구불식착이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지구불식착이라는 서점은 어떤 곳인가요? 네, 지구불식착은 원래 사장님이 운영하시던 무역회사 사무실이었는데요. 사장님이 평소 그림을 좋아하셔서 틈틈이 그려오던 중에 전시를 제안받게 되셨고요. 그럼 원래 사장님이 실제로 맨 처음부터 서점을 하셨던 분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셨던 분이네요. 네, 다른 일을 하셨던 분이죠. 네, 그렇게 다른 일을 하시던 중에 그 작품들을 책으로 구매하고 싶다는 문의를 받게 되셨고 마침 마을에 서점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사장님께서 책을 직접 만들고 그 책을 판매하는 작은 독립서점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전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그걸 또 책으로 구매하고 싶다는 얘기를 듣고 또 마침 마을에 서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사장님이 책도 만들고 서점도 열게 된 거네요. 네, 그렇게 해서 2016년에 문을 연 지구불식착은 이번 5월에 새로운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카페와 함께 운영되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간단한 다과나 음료 같은 것도 먹을 수 있는 거네요? 네. 네. 그리고 보통 독립서점이라고 하면은 1인 출판물만 파는 곳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혹시 거기에 사람들이 즐겨 찾는 대중서적 이런 건 없나요? 네. 대중서적도 일부 있고요. 대부분은 독립출판물이 많은 편입니다. 독립출판물을 들여오는 기준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기존의 출판물들처럼 잘 만들어진 책이 아닌 개인이 만들어서 서툴지만 날 것 그대로의 형태를 추구하고 있다고 사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사장님께서 직접 그린 일러스트 엽서들이 한켠에 여러 이렇게 잘 볼 수 있고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지구불식착만의 개성 있는 콘텐츠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일러스트를 직접 그린 거하고 또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나온 거하고는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사장님이 직접 하나하나 펜이나 그 연필로 그렸다는 그런 엽서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곳의 분위기가 더 궁금해지고 또 가고 싶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2016년도 초에 이제 독립서점을 열었다면은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큰 주목을 독립서점이라는 트렌드가 주목을 받을 때가 아니었던 거로 기억을 해요. 근데 사람들의 관심을 어떻게 모았는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네. 처음에 책을 사기보다는 책방 감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공간을 보기 위해서 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작가분들도 계셨고 그중 책을 직접 만드는 김종한 작가님을 중심으로 밀실의 소설가들 김종한 지구불식착이라는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밀실의 소설가들이란 이름은 서점 구석의 밀실 같은 공간에서 글을 쓰며 모임을 시작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처음에 책만 파는 곳이 아니라 그 밀실이라는 작은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글도 쓰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목적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곳이네요. 네.
밀실의 소설가들 모임은 일반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직접 1시간 20분 동안 소설을 쓰고 그 내용을 편집해서 출력물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글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관심을 이끌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 밖에도 책 모임, 북클러브, 고양이를 그리는 모임, 에라 묘르겠다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가서 책만 사고 또 차를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간 20분 동안 장문을 하고 그 내용을 편집해서 출력물을 받아갈 수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찾아가서 뭔가 이렇게 더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더 그 찾아가면 재미가 있고 이 서점에서의 개성이 더 두드러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이름을 잘 짓는 분이신 것 같아요. 지구불시착도 그렇고 책 모임 이름이 북클러브라고도 했고 또 고양이를 그리는 모임명을 에라 묘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은 거 보니까 굉장히 위트가 넘치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접 소설을 또 쓰고 책으로 받아볼 수 있는 서점이라고 하니까 정말 신기하네요. 네, 단순히 손님들이 책만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책과 관련된 활동들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 장소에 오면 다른 사람들 곁에 앉게 돼서 초면인데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기존의 서점들과는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이 지구불시착만의 어떤 독특한 개성이 있다고 들었는데 물물교환센터 같은 걸 운영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물물교환센터는 사장님께서 평소에 잡다한 것들을 자신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대요. 교환할 물건의 사연을 적고 판매대 위에 올려놓으면 그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이 사연과 함께 자신의 물건을 두고 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끼리 물건으로 이어지고 서로의 사연을 공유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돈으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연이 있는 물건을 놓고 가고 대신 다른 분의 사연이 있는 물건 가운데 내게 필요한 거를 가져가는 거네요. 네, 사연과 사연이 오가는 거죠. 사연과 사연이 오가는 그런 장터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곳인지 한번 더 가고 싶네요. 정말 이게 특별한 공간처럼 느껴지는데 이런 곳에서 일한다면은 특히나 저처럼 글을 쓰고 또 글을 좋아하는 사람은 무척 즐거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거는 밖에서 보는 모습인 것 같고 나름의 또 힘든 점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무래도 매출에 관련된 문제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서점을 운영하시면서 사장님 본인께서 힘들었던 시간을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게 굉장히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영문도 모르고 이 지구에 떨어진 우리들이 모여서 시간과 이야기를 나누는 지구불시착은 운영하는 사장님에게도 서점을 찾는 손님에게도 힐링의 공간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곳이었어요. 저도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지구불시착이라는 곳을 꼭 한번 찾아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 사장님이 원래는 또 다른 일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용기 있게 이 서점에 독립서점을 시작했는데 이 지구불시착이라는 이름과 다르게 아름다운 이륙을 해서 멋진 곳에 착륙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소망을 이 사장님께 전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네요. 지연 학생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지수 학생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네, 저는 해화동에 위치한 독립서점 피더팻에 다녀왔습니다. 이 피더팻이라고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뭐 두근두근 된다, 뭐 이런 뜻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이곳은 또 어떤 곳일지 궁금한데요. 네, 피더팻은 지난 4월 5일에 오픈한 되게 따끈따끈한 독립책방 겸 북카페였어요. 사장님께서는 원래 책 읽고 글 쓰는 걸 그냥 좋아하시는 평범한 회사원이셨는데 그렇게 본인께서 책에서 받은 위로를 스스로 쓴 글을 통해서 타인에게 다시 돌려주고 싶으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독자로서 그리고 작가로서 여러 북토크에 다녔다고 하셨는데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냥 책의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사는 이야기들이나 고민 그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놓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해요.
그냥 진짜 접점이 없는 사람들, 길에서 만났으면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 사람들이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모임을 더욱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셨고, 그 결과가 지금 독립서점 겸 북카페 피더팻이라고 합니다. 아, 이게 일종의 성공한 덕후네요. 네. 왜냐하면 평범한 회사원이셨다가 네. 북토크 같은 것에 관심이 있어서 다니다 보니까 아, 나도 서점을 할 수도 있겠다. 또 이런 마음도 들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네. 어쨌든 이런 개인적인 경험이 창업으로까지 이어지는 걸 보면서 사장님의 책에 대한 철학이 느껴지고 애정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책으로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나눌 공간을 위해서 피더팻이라는 그 독립서점을 만들었는데, 이 다른 독립서점과의 다른 어떤 특징이 있다면요? 네, 피더팻은 제가 딱 들어서자마자 되게 좀 넓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 하나가 서점의 공간 배치라고 해요. 인터뷰를 하러 간 날에도 매치를 바꾼 지 며칠 되지 않았다고 하셨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너무 막 책에 치우쳐서 진지한 공간도 아니고 너무 책을 배제해서 완전 막 놀자판인 그런 공간도 아닌 딱 중도를 찾고 계시다고 해요. 네. 아니, 저도 이런 공간 좋아하는데 요즘 네. 왜 만화 카페나 그 네. 독립서점 같은 데 가면은 이게 쿠션을 깔아놔서 편하게 엎드려서 볼 수도 있고 또 기대어서 볼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만 보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은 저같이 좀 게으르고 눕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좋은 서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진행자분 같은 네네. 네, 그런 분들을 위한 복층 공간도 있는데요. 아, 여기 복층 공간은 진짜 다락방처럼 아늑하고 책을 네.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 네. 네네. 그리고 그냥 1층 공간도 되게 넓어서 평소에 굉장히 다양한 독서 모임이나 뭐 글쓰기 모임 같은 것을 진행하고 계시다고 해요. 보통 독립서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규모가 작고 또 그런 만큼 그 공간이 좀 협소하고 이런 그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독립서점이면서도 굉장히 공간 배치에 신경을 쓰고 또 그만큼 또 넉넉한 공간을 갖고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네. 또 2층이 다락방처럼 아늑하게 꾸며져 있다고 하니까 네. 언제 한번 이렇게 잠이 솔솔 오는 오후에 찾아가서 좋아하는 책도 읽고 네. 또 잠이 오면 잠도 자고 네. 그렇게 책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 공간을 조성해 넣었다고 하니까 더욱더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럼 이런 공간에서는 주로 어떤 모임들이 또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지금은 십시반에서 1년간 365권의 책을 읽자는 365권 책 읽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독서나 필사, 낭독처럼 다양한 모임이나 글쓰기 수업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개인 출판 클래스도 앞으로 예정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책을 쓰기 어려운 분들이 책을 낼 수 있도록 1인 출판사를 런칭하실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구불시착이 약간 소수의 매니아를 위한 아지트 같은 공간이라면은 피더팻은 책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더욱더 폭넓게 또 적극적으로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성출판물과 독립출판물의 경계를 허물고 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출판 형식을 가리지 않고 가능한 한 많이 드리려고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딱 들어서면 되게 독립출판 위주로 책이 전시되어 있긴 한데, 한쪽 구석에 기성출판물을 따로 그냥 꽂아놓은 공간도 있고, 이 기성출판물들은 그냥 그 서점에서 바로 읽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독립출판물도 드리지만 기성출판물도 점점 더 많이 드리실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름의 이게 사장님의 균형 잡힌 어떤 그런 배치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독립 출판물을 찾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대중서적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요런 것들을 잘 배려해서 네. 그 책들을 잘 꾸려 놓으신 것 같은데, 이게 사장님께서 이렇게 꿈에 그리던 공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게 공간이 굉장히 넓다고 했잖아요. 그럼 네. 현실적으로 사실 운영비도 많이 들 것 같고, 이게 결국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돈 문제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 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책을 가볍게 다루는 사람들이 오면은 굉장히 기운이 빠진다고 해요.
그 책 한 권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수고가 들어가잖아요. 뭐 출판하는 그렇죠. 사람도 있고 쓰는 사람도 힘들고. 근데 뭐 사람들이 책값을 너무 비싸다고만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고 하셨어요. 그 책을 그 공간이 넓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막 2층에서 책을 벌써 막 훔쳐가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시고 막 아주 그러셨어요. 네네. 네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요 책이 한 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유통되는 과정을 모를 수도 있는데 책이 그 안에 콘텐츠만 작성한다고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앞에 일러스트, 디자인, 표지 만들고 그것들 또 인쇄하고 또 인쇄 품질을 맞추고 그것들을 작성을 해서 유통을 하고 그 유통이 된 책이 서점에서 또 우리 소비자에게 오는 거거든요. 이 많은 과정들에 담긴 사람들의 손길과 노력을 생각하면 책값이 무조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은 수고도 들어가고 책에서 느끼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도 책의 가치가 그렇게 평가절하당하는 것이 되게 네, 마음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제 책을 아끼는 마음이 그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요렇게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인 만큼 앞으로의 계획이 더 클 것 같아요. 혹시 계획이나 어떤 진행하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네, 피더팻은 모두가 책을 편하게 받아들이고 많이 접하면서 그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공간으로 계속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해요. 아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뭐 앞으로 개인 출판 클래스, 1인 출판사 론칭 그런 것도 계속 하시려고 하고요. 글쓰기를 통해서 더욱 깊은 독서 문화가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네, 오픈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엄청 많은 것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고 싶으신 목표가 많은 만큼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독립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용감하게 자기 일에서 그 다른 일로 이 출판 영역의 일로 뛰어든 사장님께 그 성공을 또 기대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저도 찾아가서 2층 다락방에서 책도 읽고 또 서점의 분위기도 느껴보고 싶습니다. 지수 학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끝으로 우리 도봉구의 유일한 독립서점이죠. 도도봉봉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순덕 학생 준비되셨나요? 네. 저는 도봉구에 위치한 독립서점 도도봉봉에 다녀왔습니다. 이게 도도봉봉이라고 하니까 옛날에 이제 순덕 학생은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뭐 주스를 파는 그 이름이랑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야 친근하다. 그리고 이름이 귀엽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도도봉봉은 어떤 성격의 서점인가요? 도도봉봉은 문학, 예술, 만화를 주로 다루는 독립서점입니다. 작년 10월에 문을 열었고요. 도도봉봉, 도봉이 이렇게 세 분이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도도봉봉에서는 주인분들이 직접 고른 다양한 주제의 책을 만날 수 있고요. 책의 단순한 진열을 넘어 추천 작품 섹션을 통한 북큐레이션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핸드드로잉과 사진 원데이 클래스, 시인과 함께하는 시읽기, 독서 모임, 작가와의 만남도 운영되고 있고요. 앞으로 도봉구의 문화 아지트로 자리 잡는 것이 도도봉봉의 목표라고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분이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서관하고 또 가까운 곳에 이런 독립서점이 있다고 하니까 더 반가웠는데 이 독립서점 운영에 대해서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 가운데 그 청취자분들과 공유할 만한 조언이 있으시다면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단순히 책만 판매하는 것이 아닌 여러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책의 주문, 배열, 분류와 같은 기본적인 업무에 프로그램을 짜고 홍보물을 만드는 일까지 더해지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곳에서 책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단골들이 생겨날 때 제일 보람있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도도봉봉만의 책을 직접 써서 출간하고 굿즈를 제작해 판매하는 등 도도봉봉만의 색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또 즐겁게 또 행복하게 또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독서 문화 공간이 더 많아지고 우리 주변에 또 활성화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공도서관에서 이렇게 책 읽는 문화를 위해 큰 단위의 사업들을 하고 있다면 우리 동네 근처에 있는 가까이 있는 이런 독립서점이야말로 그 다양성을 그 지역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일조를 하고 있는 그런 복합 문화 공간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더 다양하고 또 다채로운 영역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 도레미 서포터즈 친구분들께서 직접 발로 뛰면서 인터뷰도 따오고 또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서 방송도 했는데 각자의 소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분씩 짧게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지구 불시착에 맨 처음 갔을 때 굉장히 개성 있고 독특한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사장님의 모습이 보였고요. 이 공간이 계속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는데요. 옛날에는 지구에 갑작스럽게 불시착한 지구 불시착이었지만 이제는 이 공간을 이용해 주시는 분들 하나하나가 모여 지구 불시착이라는 공간이 되었다고 하시는 말이 감명 깊었어요. 그리고 이 녹음을 하게 되면서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설레기도 하면서 이 과정이 통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네, 또 이렇게 발로 뛰어서 전해준 정보 때문에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함께 뿌듯하고 또 좋은 정보를 내가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피더팻에 다녀와서 사장님께서 굉장히 책 읽기, 독서와 글쓰기에 대한 굉장히 큰 애정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서점간 관련이 없나 싶지만 사서를 꿈꾸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 꿈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더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책을 조금 더 가볍고 책을 더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독서와 관련된 문화 산업이 좀 더 잘 성장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독립서점을 하게 되든 또 사서를 하게 되든 아니든 지금과 같이 책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 마음이 앞으로도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도도봉봉에 취재를 다녀오고 또 여기 이렇게 다른 서포터즈 분들의 취재 내용을 들으면서 독립서점들이 각각의 개성이 정말 독특하다고 생각했고 또 이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더 다양한 개성을 가진 독립서점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북파 청취자 여러분들이 독립서점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우리 도레미 서포터즈 분들도 이번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앞으로도 독립서점을 화이팅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작가인 장르잉 랑시는 사유의 거래에 대하여란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서는 열림과 닫힘 사이에서 무한히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되풀이되는 접촉이자 참여라고 그리고 타인에 대한 말걸기라고요. 그런 점에서 서점은 저자의 사유와 독자의 해석이 교차하는 통로이자 만남의 광장인 셈이죠. 요즘은 작지만 개성 만점인 독립서점이 동네 모퉁이마다 하나씩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서운하지 않으세요? 꼭 책을 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허전할 때 살며시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운명의 책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선반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순서를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성인을 위한 동화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동화생각 코너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순서도 기대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이 방송은 도봉문화재단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이 운영하고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이 함께합니다.